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왕둥입니다. 어제 미국 지상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하면서 23,307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이런 미국 증시가 11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한번 거쳤어요. 크게. 심하게 좀 조정을 거치고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또 밀리는가 싶더니 어제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1월 달 조정이 11월부터 이어진 이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고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이런 실적, 뭐 금리 이런 그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1.3% 강세 보였고 S&P 500도 0.88% 상승하면서 6,83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은 지금 거의 이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S&P 500도 어제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이런 강세로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미국 증시가 어제 이렇게 강하게 마감한 이유는 보시면 2025년 11월 달에 이 미국 CPI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헤드라인 CPI 이게 시장 예상치는 3.1%였는데 2.7%로 크게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근원 CPI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CPI인데 이것도 예상치가 3%였는데 2.6%로 대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낮아지면서 이 다시 2026년 초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시장이 조금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옵션 만기였습니다. 이게 12월 19일 날 있었어요. 어제죠. 그래서 이때 내 마녀의 날이라 해서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이 만기가 이 네 가지의 이런 만기가 있는 날인데 이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동성이 원래 크게 나타나는데 11월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죠. 그 상태에서 대규모 옵션 물량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악재가 좀 소멸됐고 이 빅스제스라에서 이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이 공포 지수가 시장이 이렇게 11월 달에 이 조정할 때는 이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또 시장이 좀 상승하면 공포 지수가 좀 내려가는 국면인데 어제 이 공포 지수가 14%나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지금 CPI 발표 괜찮게 나왔고 옵션 만기를 지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 S&P 500 기업들의 4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1%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5% 내외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성 면에서도 약 12%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10년 평균 10.8%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뭐 물가 낮고 뭐 옵션 만기일 끝나고 그다음에 실적까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강세장에 좀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내년 5월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임기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부터 아마 그 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할 텐데 그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되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3%대까지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전반적인 S&P 500 기업들의 예상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업종별로 흐름을 보시면 이 세 개 업종,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IT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IT, AI, 엔프라이 투자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 회복세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좀 호재고, 그리고 고금리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혜로 그 금융업종이 좀 수혜가 나. 크게 IT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금융 쪽이 지금 4분기 예상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뭐 에너지라든가 소재, 뭐 필수 소비재 이쪽은 그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실적 이외에 이 내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S&P 500 기업들의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예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올해는 주당 순이익이 한 270달러, 내년에는 거의 310달러 정도에서 올해 대비해서 약 1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도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이제 유동성이 증가도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에 더 호재가 돼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섹터는 IT다. 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2026년도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보시면 이 IT 쪽이 약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이게 IT가 다 그거죠. AI 쪽이죠. AI. 그 다음에 뭐 소재, 산업, 그 다음에 S&P 500 평균이 거의 15%인데 IT는 26%입니다. S&P 500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익 성장률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IT, 이런 AI 핵심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핵심 기업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기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죠. 이 GPU, 이 범용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이거 외에 지금 자율주행 플랫폼도 지금 만들고 있고, 로봇 쪽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쪽도 투자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런 플랫폼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나라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졌어요. 그동안 AI 버블이다 뭐다 하고 이런 악재를 퍼뜨려 가지고 주가를 짓눌렸는데, 이제 어제 약 4% 정도 좀 강세를 보였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익 대비해서 12개월 후에 PER이 23배밖에 안 됩니다. 성장주인데 PER이 23배예요. 그만큼 이익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3위. 그 정도로 엄청 강력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가 지금 구글이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긴 했지만 이 실적 대비해서 12개월 후에 PER 보면은 2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TPU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AI 반도체를 지금 설계해가지고 그걸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엔비디아의 시장을 위협한다라고 그런 악재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TPU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사 클라우드밖에 못 올려요. 그죠?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이제 범용 쪽이 아니고 일반 자기네 그런 클라우드에만 올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구글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범용 GPU라고 하면 브로드컴은 이 빅테크의 이 자체 칩을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죠. 그래서 최근에 브로드컴도 이런 AI 버블론 때문에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어제는 지금 3% 상승하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왔죠. 브로드컴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12개월 후의 PER은 3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범용 GPU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자체 반도체, 자체 칩 쪽은 브로드컴. 그래서 이거 AI 반도체 쪽은 설계 쪽은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잘 가고 있죠. 지금 테슬라가 작년 12월 달, 2024년 12월 달 대비해서 지금 1년 만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1년 만에. 1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죽어 있었어요. 다른 AI 기업들은 다 신고가 내고 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당선 이후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밀렸다가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 모멘텀이 뭐예요? 지금 이 핵심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이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FSD 이 자율주행 때문이죠.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서 8개 국가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 지금 유럽도 지금 이런 테스트 승인까지 거쳤고 지금 글로벌 국가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이 앞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보다는 이런 FSD,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캡으로 해서 이제 그 매월 이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엄청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로봇이죠. 옵티머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앞으로 테슬라의 캐시카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입니다. AI. 그 다음에 로봇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 이 모멘텀 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가는 거지 전기차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개월 후에 PER이 212배로 높아요. PER만 놓고 보면 완전 고평가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로 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어요. 성장주들이 지금 갈 때인데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 12개월 후의 PER 수치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 대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기업.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팔란티아입니다. 팔란티아. 팔란티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 기업의 OS 운영 체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팔란티아는 12개월 후의 PER이 192배로 테슬라만큼 높습니다. 근데 팔란티아의 실적 증가율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PER이 계속해서 뚝뚝 떨어져요. 자, 팔란티아는 예전에도 이때도 계속 고평가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왜? 실적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제도 지금 4%대 강세 보였죠? 지금 고점 대비 한 7%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만간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신고가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팔란티아도 거의 대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TSMC입니다. TSMC는 잘 알죠. 자,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설계를 한다면 TSMC는 파운드리,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요거 대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이쪽 시장 이런 그 상황이 워낙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파운드리 쪽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칩을 설계를 하면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은 TSMC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TSMC는 12개월 후에 PER이 24배입니다. 24배. 아직도 많이 비싸지 않다. 그리고
TSMC도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 이런 유동성이 풀리고 여기에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강세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강세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 섹터는 어디다? IT 섹터다. 그 중에서도 AI 핵심 기업들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셔가지고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앞으로 강세장에 베팅해야 되고 미국의 핵심 주도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